여러분, 요즘 원달러 환율이 장난 아니죠? 원화값은 폭락하고요. 달러 값은 올라가고요. 장난 아닙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1달러당 원달러 환율이 1161.2원입니다. 1161.2원이면 지난해 10월에 1161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비싸다는 이야기잖아요. 가장 비싸다. 야,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1100이 깨졌을 때 그때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1161.2원까지 올라갔으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도 꽤 많이 놀라실 거예요. 지난 2021년 1월 4일에 1082.1까지 내려간 강세를 보였네요. 아마 그때들 많이 샀죠. 지금은 보면 1161.2원입니다. 자, 그러면 원화값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원화값이.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로 가야지, 그죠? 원화의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달러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일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가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불안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델타 변이, 코로나19 지금 전국이 난리잖아요. 전국이. 8월 11일 날은 2223명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날 1987명이고요. 아마 오늘도 거의 2000명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카드 승인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비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에 문제가 없다. 경제가 의외로 충격을 덜 받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이걸 분석하고 있죠. 어떻게 분석하느냐. 매출이 늘어난 건 맞다.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배달 매출이 늘어난다. 언택트만 늘어나는 거다. 배달 매출이 늘어나면요. 바닥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기업, 중소기업은요. 이익이 안 나요. 배달 수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안 납니다. 게다가 인건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특정 세력한테면 좋아지는 거예요. 특정 세력의 카드 매출이 올라갔겠죠. 배달의 민족의 카드 매출이 장난 아니죠. 쿠팡 이철의 카드 매출 장난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마다 난리가 아니에요. 자영업자리 올라갔나고요. 바닥 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2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20%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게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이것은요 경제에 충격을 줘요. 저는 외국인들이 이런 걸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읽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대한민국의 특수한 사항들 있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라든가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이거 외국인들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할 때는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냐? 첫 번째는 야, 대한민국 재정 진짜 좋아. 재정이 좋으니까 그냥 투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야, 대한민국 수출 참 잘해. 이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이 좋습니까? 돈 계속 퍼주잖아요. 수출이 좋다고요? 글쎄요. 수출이 좋아질까요? 수출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수출의 수지,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7월 달에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무역 수지가 거의 39억 달러인가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그보다 더 큽니다.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지금 40억 달러 적자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믿고 투자한 두 가지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예. 나라 부채, 재정, 저거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수출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떠난다. 또 하나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테이퍼링. 미국의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있다.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진다. 금리 인상은 2023년에 뭐 두 차례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2020년도 지금 FOMC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들 미국에 그들도 2022년에 내년에도 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테이퍼링이 빨라진다는 것은 통화를 축소를 빨리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한국의 투자를 좀 줄여서 현금화해야 되겠다. 아니 이 두 가지가 왜 올라가느냐. 이 두 가지가 불안감을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파는 거 보세요. 외국인들이 돈을 파는 걸 보면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 1조 8,823억 원을 팔았습니다. 1조 8,823억 원을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우리 시장에 투자할 때는 원화로 투자하잖아요. 그들이 갖고 갈 때는 달러로 갖고 간단 말입니다. 환전을 한 거예요. 요즘 외국인들이 7월 달에도 환전을 많이 했어요. 거의 뭐 5조 가까이 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요. 8월 달에도 지금 환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겠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면 이게 달러가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는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서 강세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제가 제일 문제시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생각이에요. 외국인들이 진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러를 팔아야 될까? 지금 비쌀 때 팔아야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달러는 3년의 어떤 주기로 움직인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우리가 3개잖아요. 이게 10년 차트거든요. 10년 차트인데 이게 봉우리가 3개로 움직입니다. 지금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또 하나의 봉우리가 만들어지는 시점이에요. 또 하나의 봉우리가 만들어지는 시점. 1163.50이니까요. 그러면 최고치가 얼마예요? 지금 최고치를 봤을 때는 작년 3월 20일 날 1296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296원. 그러면 아직까지 더 올라간다는 신호가 있는 거죠. 더 올라간다는 신호가 있는 겁니다. 더 올라간다는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달러를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지금이 비쌀 때 팔아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파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겠지만 저 같으면 이게 많이 올라갈 때 달러를 내가 많이 주고 있으면 이익도 좀 낼 필요도 있어요. 이익도 좀 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팔았어요. 사실은. 조금 팔아서 좀 1161원까지 올라가니까 좀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는 건 3년 텀에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게 봉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찰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많이 떨어졌을 때 항상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 지난달 1,100원이 깨졌을 때 빨리빨리 사라. 달러 쌀 때 사주자 하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달러는요 당분간 올라간다. 당분간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